자, 첫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위클리 핫 랭킹 뉴스 1위입니다. 박흔적 지우기, 불씨 당긴 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월째인 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제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업무 지시에 서명하셨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장으로,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네, 평론가님 보면 네. 그 윤영찬 수석이 말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네. 국정교과서 폐지 네. 이 두 개가 지금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쓰기 시작한 건데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네. 이것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민 여론이 반대 여론이 높았던 대목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를 쓴다.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희소한 일이잖아요. 어디가 쓰느냐 주로 북한이라든가 주로 후진국들이 쓰는데 네. 선진국들은 다 거민정을 넘어서 이제 자유교과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좀 퇴행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 당시에도 이제 국민 여론이 분분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좀 거창한 이름보다는 국민 여론에 좀 부합하는 취임 초에 네.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법 개정이면은 또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시행령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네.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이게 또 원복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저는 이제 네. 빨리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묶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이게 기념식에서 노래 한 곡을 이 노래가 아예 금지곡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합창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합창이냐 재창이냐 어차피 부르는 노래인데 그걸 가지고 참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생산적으로 쓸데없이 네. 논란이 이제 키워졌던 건데 원래는 재창을 하던 곡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2009년부터 재창을 못하게 했던 건데 합창으로 바꿨던 건데 그게 다시 이제 9년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년 주기설, 정권이 지금 10년 주기로 97년 네. 이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엔 이걸 어제 이렇게 급박하게 조치한 것은 다음 주가 바로 5.18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의 기념 행사에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네. 그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두 함께 재창을 하는 것, 이 분위기만으로도 네. 정권이 바뀌었다. 이것을 이제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좀 빠르게 조치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 국장님, 뭐 임을 위한 행진곡도 그렇고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상당히 매번 이슈가 될 때마다 크게 논란이 됐었던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야당에서는 거의 뭐 아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빠르게 전 정부 이전 정부의 유산을 청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뭐가 적폐냐는 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시각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찬성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청와대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보훈처장.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관철이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거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자,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그건 어차피 선택의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현행 국사교과서 거민정 본이 사실은 그중에 왜곡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이번에 이 국사교과서 그 국정화를 폐지하면서 네. 그 문제도 좀 함께 제기를 같이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했으면 왜 네. 그러냐면 왜곡된 내용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후세에 국사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거민정 교과서에서 편향되거나 아니면 너무 뭐 심지어는 뭐 종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뭐 저도 다 확인을 했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민정 체제 강화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함께 대책을 했으면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됐다고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것인데요. 한번 그때 모습 만나보시죠.
합창은 되고 재창은 안 된다.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민주정부 시절 대통령도 함께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 지난 9년간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노래 한 곡도 마음대로 못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어떤 노래인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 계속되는 노래 거예요? 자체가 1980년 그 강주 항쟁 당시 때 네. 이제 시민군을 활약하다가 이제 사망했던 윤상원 씨하고 아. 그리고 1978년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 숨진 박기순 씨 영혼 결혼식 때 헌정된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자체가 이제 소설가 항석영 씨하고 또 백기환 선생이 옥중에서 썼던 맷 비날이라는 가사를 일부 인용했고요. 당시 전남대 다니던 김종률 씨가 작곡을 했고 사실 5.18 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죠. 아주 중요한 노래고 97년도는 이제 기념곡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간 재창이니 합창이니 이렇게 논란이 됐던 곡입니다. 그런데 재창인지 합창인지가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재창 합창은 사실 우리가 애국가 같은 경우는 다 재창하거든요. 네. 같이 그 같이 자리에 부르는 있던 거죠. 모든 사람이 부르는 걸 네. 재창이라 그러고요. 합창은 합창단만 부르는 거 합창이라 그러는데 그만큼 이 노래의 그 격이 높아진다면 재창이 되는 거고요. 네. 조금 떨어뜨린다면 합창이 되는 건데 글쎄요 이제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재창을 하다가 MB 정부 첫 해부터 첫 해까지 재창을 하고 합창으로 바꿨는데 이제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를 격을 떨어뜨린다고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5.18 기념식의 주무부처죠.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때의 논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18 이 노래를 가지고 국가유공자의 업무를 대표하는 보훈처장을 사퇴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사퇴해야죠. 무엇을 잘못합니까 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한 것은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간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네, 해임을 건의하는데 네,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보훈처장은 예, 아닙니다. 예, 해임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마라. 보훈처장, 예,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조롱하듯 웃어요? 보훈처장이나 우리, 그따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존경 안 해도 예, 좋으니까 비웃지 예. 말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바로 이어서 작년 5.18 기념식장에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시끄럽게 안 하려면은 박승춘이 안 와야지 왜 온다게. 당사자분들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이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입니다. 그 당사자분들의 기념식이 아니고 정부 기념식이고. 네, 김 교수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죠. 네. 이제 사표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곧바로 수리를 네. 했습니다. 네, 그렇죠? 수리를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사실은 박승춘 전 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당시 야당 의원들이랑 굉장히 첨예한 마찰을 빚기도 했었고, 그랬죠.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하는 부분들 속에서도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박승춘 처장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일단은 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합창 재창 논란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선택했던 거는 일부 보훈단체라든지 그리고 보수 진영 인사들 같은 경우는 네. 이 합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되 따라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따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재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국가를 재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행사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러야 되는 건데 네. 소위 말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갖고 있는 5월 광주의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제 운동 그 민주화 운동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운동의 방식에서 사실 사용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노래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마찰을 최대한 잘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박승춘 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이제 한쪽 편의 손에 너무나 지극하게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바뀐 상황 속에서 박승춘 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보훈처장이 오게 돼서 이러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율할 수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실용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너무 우리가 명분론에 집착해서 그래요.
합창하고 재창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자, 합창단이 부르는데 밑에 이게 참석자들이 다 따라서 불렀어요. 그럼 뭐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합창과 재창이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분들이 워낙 이걸 뭐 자꾸 뭐는 뭐 격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의도를 의심하다 보니까 저런 논란을 빚고 있는데 네. 아주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들어진 배경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노래를 금지시킨 건 아니지만 네. 재창에서 합창으로 격화시켰을 때 네.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보수층에서는 있었냐면 이게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다. 음. 이게 좀 잘못된 정보거든요. 네. 어찌 보면 이 북한에서 건너와서 뭐 우리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북한의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이건 5.18 광주와 관련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고 네. 저 8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엔 아예 민중가요 책이 몇 권이 있었어요. 네. 운동가요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애호되던 노래다 보니까 하나의 상징곡처럼 자연스럽게 한 10여 년 동안 이게 부상이 돼서 자 이제 DJ 정부 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네. 정부 기념 행사가 되면서 공식 거기에 재창곡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또 누군가 어떤 다른 세력은 자꾸 좀 지워버리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네. 의구심은 남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잘 보시면 아까 이 박승춘 보훈처장이 현장에 가는데 반발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좀 욕설도 나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희생자 유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행사를 하면 이 정부 행사니까 정부가 정한 거 따르시오 이게 아니라 그 행사의 정신과 취지가 무엇이냐, 네. 누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냐, 이게 벌어진 지가 우리 당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광주 이 묘지에 가면 말이죠. 결국은 유가족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그렇군요. 나중에 또 훗날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해서 네. 뭔가 이게 기념 행사가 생겼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배려돼야 되냐면 그 당시에 희생됐던 분들, 네. 그분들의 유가족,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 이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데 자 정부가 정했으니 따르시오. 이건 좀 마찰이 불가피해 네. 보이지 않나 그렇군요.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정교과서 얘기로 한번 좀 넘어볼까 합니다. 앞서 들으셨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정교과서 폐지를 전격 지시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상징적인 단면을 지워보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국에서 또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이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문명고등학교 사태도 있었는데요.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지원과 뭐 프로그램도 많아서 이 학교에 오게 됐는데 정말 교장선생님께 서운하고 학교 측에 좀 원망이 좀 가득합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학교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지금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여를 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박 변호사님, 네. 이제 이 국정교과서도 그렇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로 보고 청산을 하려고 하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걸 그대로 제대로 받아들일까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했던 일이거든요. 네. 이제 많은 예산도 들였고 많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 건데 어쩌면 이제 대통령 지금 신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 공세를 할 걸로 보이고 다만 이거 자체가 뭐 법률을 통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의 시행령이라든지 네. 대통령 명령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 공세가 어느 정도 먹힐지는 좀 의문이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교육 체계 자체가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것 자체는 네. 학생들이나 뭐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게 아닌가. 또 이러다가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제도나 교육 체계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계속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새 국장님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게 인사 문제거든요. 그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나서 좌천당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부패를 없애자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청와대 그런데 꼭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걸 둘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거는 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자리죠. 새로 만든 네.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대검에 그 반부패 뭐 조사단이 있어요. 네. 있는데, 자, 그럼 청와대에 두면 청와대가 또 뭐 수사를 지휘하나 이런 의심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물론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약간 좌천되고 뭐 그래서 옷을 벗은 검사 출신을 다시 기용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이념과 철학이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럼 청와대에서 반부패 수사도 앞으로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런 문제. 그거 원래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그 지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국 신임 민정수석도 그렇죠. 앞으로 검찰 수사 지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러면 우리가 검찰 수사 지휘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병우 전 수석은 우리 검찰 수사 지휘 안 했다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야당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지휘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휘하지 않고 정말 반부패 범죄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그 척결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안을 청와대에서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찬성이지만, 검찰 수사를 뭐 좌지우지할 정도의 반부패 비서관을 또 둔다? 좀 그거는 앞으로 이제 그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게 이 박형철 검사가 부장 검사였는데 네. 부팀장을 했으면 대선 그 수사 당시에 그렇죠. 네. 사실은 그 기수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수사 결과 뭐 체포 압수수색 국정원 뭐 공수처 변경 이런 것들을 결제 라인 없이 하다 보니까 감봉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감봉 그랬죠. 받았고 두 번째 인사가 안 되고 그래서 옷을 벗어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반부패 비서관이란 직을 신설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박형철 이 부장검사를 비서관 임명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윤석열 부장검사를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팀장이 특검 가가지고 했던 일이나 아니면 박형철 이제 비서관인데 하는 일이 비슷하지 않을까. 아마 검찰이라든지 이제 사정기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정부 지우기 작업은 앞으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의 큰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